자, 우리 객관식 한번 풀어볼까요? 객관식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20페이지? 320페이지 볼게요. 320페이지. 320페이지 우리 15번까지 풀었나요? 16번부터 볼게요. 다음 거래에서 매출 채권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얘도 기출문제였는데요. 최근 기출문제였는데 볼게요. 주 3일은 상품 1000개를 개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팔았다는 얘기죠. 상품 매출했네요. 그럼 얼마치 판 거예요? 500만 원 되겠네요. 그렇죠? 공이 6개니까. 그렇죠? 500만 원. 판매 대금으로 현금 50만 원과 전자업 200만 원을 수령하고 나머지 잔액은 2개월에 받기로 하였다. 직접 바로 해볼게요. 제가. 지금 상품 팔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상품 매출이죠? 상품 매출 얼마? 500만 원이죠? 대금 어떻게 떼요? 현금으로 일부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50만 원 받았고. 전자어음도 어음입니다. 어음이죠. 받을 어음. 얼마요? 200? 200만 원. 나머지는 얼마예요? 250이죠? 250만 원은 뭐 했대요? 외상이죠? 2개월에 받기로 했다 외상이잖아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외상 매출금 나와야죠. 외상 매출금 나와야겠죠? 이게 분계잖아요. 이렇게 분계하고 물어보는 바가 뭐예요? 매출 채권으로 계상되는 금액 뭐예요? 요 두 개죠? 그렇죠? 받으러온과 외상 매출금. 이게 매출 채권이죠? 분개할 줄 아냐? 그 다음에 통합 계정에 대한 개념 아냐?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오면 합이잖아요. 그렇죠? 얼마예요? 450? 네. 그 다음에 17번 볼게요. 17번. 다음은 정수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 3일의 2021년 자료이다. 2021년 말 재무상태표상 미수금 금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단 기준 예상 판매 대금의 회수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돼 있고요.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빨리. 자, 볼까요? 음, 1월 1일 기초미수금. 기초미수금은 3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계정에다가 적어놔야겠죠? 이 자료를 정리할 때 T 계정에 정리하셔야 돼요. 이렇게. 미수금의 기초니까 미수금은 자산이니까 어디 있어야 돼요? 하변에 있어야겠죠? 이게 기초 잔액이죠? 이 상태에서 3월 1일 날 정수기를 외상 판매했대요. 정수기 외상 판매 뭐가 나와야 돼요? 대변에. 대변에. 이거 뭐예요? 그쵸? 이거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정수기 판매하는 회사니까 이거 상품 판매한 거죠? 아, 제품이죠. 제품. 제조 판매업이니까. 제품 매출 나와야겠죠? 제품 매출 얼마? 50만 원이요? 네. 50만 원이고 이거는 뭐다? 외상 매출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다. 미수금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실 중고가구. 사무실 중고가구. 사무실에서 쓰던 가구를 팔았다는 얘기죠. 이거는 우리 회사의 매출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는 분개를 하려면 조금 부족해. 근데 어쨌든 뭐 비품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이거는 분개를 안 해도 풀 수 있는 거니까. 얼마? 10만 원? 어, 사무실 가구였으니까 유형자산 비품으로 하고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미수금이죠? 미수금 10만 원. 그러니까 미수금이 10만 원이 더해져서 5월 며칠? 10일. 그래서 이말 미수금 금액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40만 원이죠. 거기 문제에서 기중에 외상 판매 대금의 회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외상 판매는 뭐 요 둘 다 말하는 것 같은데 요거 두 개 회수 대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 알게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18번 볼게요. 18번. 다음 자료에 의해 주 3일에 2021년 12월 31일의 매출 채권 잔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기초 매출 채권이 있고요. 21년 중 기중의 매출 채권 회수액이 있고 현금 매출액이 있고 매출 원가가 있고 매출 총이익이 있네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문제 쉽지 않아요. 처음에 보시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퀴즈 같죠? 힌트를 드리면요. 손익계산서의 구조하고 희계정을 잘 이용해야 돼요.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알아야 되고요. 희계정도 잘 이해를 해야지 된다. 수 있다. 이런 문제는 그래도 한번 시간을 드리는 건 고민해 보시라는
제가 앞에다가 막 좀 여러분 좀 풀 수 있게끔 자료를 정리해 봤어요. 어, 이런 많이 줬는데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가지고 요거는 처음 보면 어려워요. 퀴즈예요. 그냥 퀴즈, 퍼즐 맞추는 건데 그래도 생각해 볼 가치가 충분히. 이게 뭘까 지금 자료를 지금 X예요. 이게 앞에 있는 게. 네, 거의 움직임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멈췄어, 그쵸? 자, 볼게요. 자, 보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문제를 좀 고민해 보시라고 시간을 드린 거예요. 자, 볼게요. 그냥 제가 풀면은 여러분 재미가 없어요, 이게. 고민하고 여러분 뭐 문제도 뭐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것도 고민해봐야 재미지. 수수께끼가 아니라 퍼즐 같은 것도 그 다음에 답을 제시해야지 여러분이 있으니까. 얘도 기출 문제였는데요. 이런 류의 그 문제가 가끔 나와요.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는 모든 자료를 정리할 때 T 계정에서 이제 정리하는 게 편하다라는 것도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하나씩 볼게요. 기초의 매출 채권이죠. 기초의 매출 채권. 그럼 어떻게 적었네? 매출 채권 T 계정 그리고 기초 적어야겠죠. 그쵸? 기초는 어디 적어요? 차변에 적는 거죠. 자산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보고 2021년 중 매출 채권의 회수액. 매출 채권을 회수라고 하기도 하고 회수는 뭐예요? 매출 채권의 증가 감소. 감소죠? 그럼 어디 적어야 돼요? 대변에 적어야겠죠? 매출 채권의 회수는 매출 채권의 감소니까 회수는 얼마? 대변에 적어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대변에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문제는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말 매출 채권의 잔액을 물어봤죠? 기말 매출 채권의 잔액. 기말 매출 채권의 잔액은 어떻게 구해지는 거예요? 기말 채권 잔액은 굳이 쓰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초 잔액 더하기 당기 증가 빼기 뭐예요? 당기 감소죠. 기초에다가 올해 늘어난 거예요. 당기 감소 빼면 되잖아요. 즉 기초 잔액이 있고 그쵸? 당기 증가한 거 있으면 적고 그쵸? 당기 감소한 거 있으면 빼고 그럼 잔액이 나오겠죠. 맞잖아요. 기초 잔액이 있고 증가하고 감소하면 기말 잔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요 개념도 좀 써야겠네. 그쵸? 기말 잔액은 기초 잔액 더하기 증가 빼기 감소예요. 맞죠? 그러면 기초 주어졌고 감소 주어졌고 뭐만 알면 돼요. 증가만 알면 되죠. 증가. 올해 증가한 거. 네? 기초 있고 올해 증가하고 감소한 거 있으면 기말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찾으면 돼. 기초 증가. 경기 중 증가. 근데 자료를 어떻게 줬어요? 돌려줬죠? 밑에 보시면 현금 매출액이 30만 원이고 매출 원가가 100만 원이고 매출 총이익이 40만 원이래요. 그럼 일단 매출 원가는 100만 원이고요. 매출 총이익이 40만 원이래요. 그럼 손익계산서 이 구조를 알아야지 일단 되겠죠?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100만 원이 뭐해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뺐더니 40이 나왔대요. 그러면은 총 매출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할 수 있겠죠? 뭐해서 100을 빼면 40이 되냐는 거죠. 얼마에서 빼야 돼요? 140이겠지. 그렇죠? 140만 원이 총 매출액 맞죠? 140에서 100을 뺐으니까 40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올해 총 매출 팔은 거는 140만 원치를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팔았을 때는 현금으로 팔 수도 있고 외상으로 팔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현금으로 팔은 거는 금액이 얼마를 줬어요? 현금으로 판 게 현금 매출액이 30이래요. 올해 현금 매출액은 30이래요. 이거는 외상 매출 채권 잔액에 영향이 없죠, 이거는. 그러면 외상으로 판 건 얼마라는 거예요? 110만 원이라는 거네. 그렇죠? 110만 원.
110만 원. 이걸 구했죠? 이거 구하면 여기다가 어떻게 하면 돼? 이건 뭐야? 이게 무슨 말이야? 외상 매출액이 뭐예요? 또 외상 매출이 증가죠? 이거 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품 매출 110이고요. 이거는 뭐예요? 외상 매출금 110, 즉 차변 증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어디다 적으면 되는 거예요? 차변에다가 증가 110만 원 적으면 되는 거예요. 다 됐네 그럼. 그쵸? 알고 이거 풀어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안 보고 그냥 풀면 이게 뭐야? 이게 이런 거 못 풀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주면은요. 이걸 어떻게 자료를 가공해야 되는지 잘 안 하다요. 그러니까 고민해 보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 됐죠? 기초는 주어졌고 감소 이거는 주어졌고 이거 우리가 구했잖아. 그러면은 뭐예요? 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하변이 170, 대변이 130이니까 이거는 얼마예요? 남은 거는 기말 잔액은 40이 되겠죠. 그렇죠? 이 문제는 사실은요. 조금 회계가 익숙해져 가지고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좀 있어야지 돼요. 첫 번째로는 요 T 계정 있죠? T 계정을 잘 요렇게 좀 익숙해 있어야 돼요. T 계정. T 계정으로 증가 감소 잔액을 다 처리한다. 증가 감소 잔액을 T 계정으로 처리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손익계산서의 구조가 있어야 돼요. 손익계산서의 구조. 이거 두 개 주어지면 이게 역으로 이거 구해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 매출은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이 있다라는 건 조금 응용이죠. 해가지고 넣어서 됐죠? 좀 재밌는 문제였고요. 기출 문제고 이런 류의 문제를 안 풀어봤으면 시험장에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문제인데 사실 뭐 이게 엄청 창의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런 문제류가 비슷하게 많이 있으니까 몇 번 풀어보면 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19번 볼까요? 19번. 어, 19번. 여기 있는 문제는 지금 보니까 다 기출이에요. 기출 문제예요. 이 정도 나온다 보시면 돼요. 다음 중 바드럼 계정의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자, 바드럼 계정의 대변이라고 그랬어요. 바드럼은 자산이죠. 자산 대변은 증가 감소. 어? 자산 대변은 증가 감소. 감소죠? 아니, 자산의 대변은 감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바가 뭐예요? 바드럼 이 감소하는 거래는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계에서 말할 때 이게 자기 자리에서 증가하고 반대해서 감소한다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바드럼 대변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바드럼의 감소를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찾아보세요. 어떤 게 바드럼의 감소인지. 이 네 가지 거래를 다 분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개로 하면 어떻게 금액은 모르더라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지우는 동안에. 자, 볼게요. 바드럼은 자산이죠. 자산은 어디서 증가해요?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지급어음도 나오죠. 어음 발행했을 때는 부채 지급어음이에요. 지급어음 어디서 증가해요? 대변에서 증가하고 차변에서 감소하는 거예요. 맞죠? 이건 자산이고 이건 부채니까 자기 자리에서 증가하고 감소죠. 자, 그러면 보기 1번 상품 매입 시 발행한 약속어음. 발행한 약속어음 바드럼이에요? 지급어음이에요? 이건 지급어음에 대한 얘기죠. 내가 사올 때 발행했다. 어음 발행했다. 지급어음이고요.
만기가 돼서 당좌예금에서 결제하였다. 이거 지급어음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내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돼가지고 당좌예금 통장에서 빠져나갔대요. 지급어음 증가 감소. 감소죠. 내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돼가지고 사라졌다니까 이제. 내가 갚았다니까요. 맞죠? 그러면은 얘는 지급어음 감소 어디겠어요? 차변 대변. 차변 여기 해당되는 거죠. 지급어음 감소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거래처에 상품을 매출하고 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대요. 이건 지급어음이에요, 받을어음이에요? 받을어음이죠. 증가 감소. 증가죠. 어음 받았으니까. 그렇죠? 받을어음 차변입니다. 그렇죠? 받을어음 차변. 그 다음에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렇죠? 그건 뭐예요? 지급어음의 증가. 그렇죠? 지급어음의 증가. 그건 여기 있는 거네. 그렇죠? 맞죠? 그 다음에 4번 상품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거래처의 외상매입금 상환을 위해 배서 양도하였다. 이건 뭐예요? 받을어음의 대변 감소죠. 배서하면은 지급어음 아니에요? 배서하면 받을어음의 감소로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배서양도 받을어음의 감소죠. 각각의 상황에 지금 다 지금 요 받을어음 지급어음의 증가 감소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번 볼게요. 20번. 20번. 대손충당금의 과소 설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바르게 나타난 것은 자, 이런 류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회계 문제예요. 전형적인 회계 문제. 어떤 과소 설정이든 과대 설정이든 어떠한 상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뭐 이런 문제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는 간단해요. 반드시 여러분 분개를 해보셔야 돼요. 누락된 분개 또는 뭐 하여튼 잘못된 분개 있죠. 요거를 분개를 해보시면은 딱 간단히 나와요. 분개. 지금 대선 충당금의 과소 설정이라는 거는 여러분 뭐예요? 기말에 뭐예요? 설정 분개했죠. 설정 분개하잖아요.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했잖아요. 방금. 그거를 과소하게 설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말의 외상매출금 잔액이 재무상태표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과소 설정이라는 거는 즉 이 분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분개? 무슨 분개를 안 했어요? 설정 분개. 대변에 대손 충당금 그다음에 하변에 대손상각비 이 분개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통째로 빼먹었다 해도 되겠죠? 이거 통째로 빼먹은 거죠. 누락한 거잖아요. 과소 설정이라는 거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니 하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대손 충당금은 뭐예요? 성격이 자산 마이너스라고 그랬고 대손 상각비는 비용이죠. 비용. 자, 어쨌든 우리가 이런 대선 재무 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분개를 해야 돼요. 누락된 분개라든지 필요한 분개를 반드시 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자산에 영향 있어요, 없어요? 자산 있어요, 없어요? 전체 총 자산 영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대선 충당금을 만약에 이게 제대로 된 게 만 원이야. 만 원이에요, 만 원. 대선 충당금을 설정된 게 만 원인데 해가지고 뭐 99만 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선 충당금 설정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빠뜨렸어. 그러면 자산이 어떻게 돼요? 과소돼요, 과대돼요? 과대되겠지. 회수 못할 것 같은 걸 빼야 되는데 안 빼줬으니까 즉 자산 마이너스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안 해줬으면 이걸 통째로 빼먹었으면 자산이 과대됩니다. 과대. 맞죠? 이렇게 하나씩 판단해야 돼요. 과소인지 과대인지. 빼야 되는데 안 빼줬으니까
빼줘야 되는데 안 빼줬으니까 자산이 과대되고 그 다음에 부채 볼까요? 부채 자산 부채 과대돼요, 과소돼요? 영향이 없죠. 없죠. 여기 부채 안 나오잖아. 이거 하나 안 하나 상관없죠. 그러니까 영향 없음이에요. 영향 없음. 영향 없음. 요게 이제 요걸 부채로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있을까봐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건 부채가 아니라 뭐다? 자산 마이너스다. 그렇죠? 자산 마이너스다. 그 다음에 자본은요? 자본은 영향이 있을까요? 안 나오죠? 영향 없어요. 근데 요것도 조금 애매한 게요. 어, 요 자본은 조금 좀 주의를 요해요. 자본은 자산 부채는 명확하잖아요. 여기 안 나오면 없는 건데 자본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잘 보세요. 이거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은 당기순이익을 늘려요, 줄여요? 줄이죠. 비용이 많아지면 이익이 적어지잖아. 이익이 적어지면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감소되는 방향으로 가요. 손실이 많으면. 그러니까 얘는 주는데 아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아주면 과대되겠죠. 줄여줘야 되는데 안 줄여주면 이거는 과대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딱 보면 영향 없지만 어쨌든 손익 비용에 수익 비용에 나오면 영향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문제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건 조금 주의를 요하고 다른 거를 보고 판단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 수익 비용이 있으면 얘가 자본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얘를 영향 건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거는 지금 없으니까 이거는 어차피 보기에도 없으니까 관계 없고 수익은요? 수익은 과대 과소. 수익 주의하세요. 수익은 없어요, 여기. 수익 없어요. 이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익과 이익은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수익이죠. 수익은 여기 없잖아. 수익 계정 없죠. 비용은요? 비용은 과대 과소. 이거 지금 통째로 빼먹었어. 비용이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어요. 과대.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어. 과소죠.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으니까. 과소. 말장난 같지만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설정 안 해서 안 잡았어. 그러면 과소입니다. 과소.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처럼 과소 설정이 다음 뭐뭐뭐의 누락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 누락된 분계나 설정 분계를 해보시고 이거 가지고 요 계정 과목 하나하나 성격을 적어 놓은 다음에 하나하나 분석하면 돼요. 보면서 지금은 자산이니까 자산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으니까 자산이 과대되고 부채는 안 나오죠. 자본도 여긴 영향 없다고 일단 봅시다. 일단 없고 그 다음에 수익은 안 없죠. 여기 수익 없잖아요. 수익 계정하고 이익은 다른 거예요. 수익은 없죠. 비용은 잡아야 되는데 설정해서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으니까 다 소되는 거고요. 맞죠? 그러면 거기 1번의 자산의 뭐예요? 과소 맞아요? 틀리죠? 자산 1번은 과대해야 되는 게 맞고 부채는 영향 없음이 맞죠? 그 다음에 2번, 3번 다 부채네요. 부채는 없죠? 4번 당기순이익을 과대 계상한다. 이것도 할 수 있겠다 그럼 그렇죠? 당기순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과대 과소. 그렇죠? 비용을 잡아서 줄여줘야 되는데 안 잡았으니까 당기순이익은 과대되겠죠. 비용을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으니까. 그렇죠? 처음엔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 그래도 좀 하다 보시면 하게 될 거고요. 전형적인 문제 패턴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21번 볼게요. 21번 전기의 상품의 신용 판매에 따라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죠. 200만 원의 매출 채권이 발생하였다. 거기에 대하여 10%의 대손이 예상되어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언제? 전기에. 그렇죠? 얼마 설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200만 원의 채권자에게 10%를 설정했으니까 대손 충당금은 전기에 20만 원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전기에 20만 원 설정했다. 근데 실제로 단기에 얼마의 대손이 발생했대요?
24만 원이 발생했대요. 그러면 자, 올해 시작할 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었다? 20만 원 있었는데 대손 발생이 얼마다? 24만 원이에요. 그러면 대손 발생했을 때 우리 회계 처리 어떻게 하면 돼요? 대손 충당금 먼저 까야 되죠? 대손 충당금 얼마 있는데? 20만 원 있는데 모자라네. 그쵸? 그러면 분개하면 어떻게 돼요? 분개 몇 번처럼 해야 될까요? 그렇죠. 거기 매출 채권은 24만 원이 대변으로 빠져야겠죠? 그러고 대손 충당금이 먼저 와야 되는데 대손 충당금이 전기에 20만 원만 설정했으니까 20만 원 까고도 모자라니까 대손 삼각비 하는 거예요. 이거 안 적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만 기억하면 돼요.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대손 충당금 먼저 깐다. 대손 충당금 먼저 깐다.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다음에 거래에 대한 분개로 옳은 것은 매출 거래처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5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었다. 50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대손 발생했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필요하죠. 근데 파산 전에 설정된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있대요? 30만 원 있대요. 이거 아까랑 똑같은 문제잖아. 그렇죠?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대변으로 얼마가 빠져야 돼요? 50만 원이 대변으로 빠지고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까고 30만 원. 그렇죠? 모자라죠? 20만 원은 대손 삼각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번처럼 분개하면 되겠네. 물론 순서는 관계없어요. 분개되는 순서는 관계없어. 어차피 차변에만 다 있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23번. 다음은 주 3일의 결산일 매출 채권 관련 자료이다. 3일의 결산일 회계 처리. 결산일에 뭐예요? 대손 충당금 설정하죠? 결산일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물어봤어요. 계정 잔액은 얼마래요? 계정 잔액. 매출 채권 잔액은 얼마래요? 3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매출 채권에 대해서 얼마를 설정한대요? 1%. 그러면 예상액이 얼마예요? 3만 원이죠? 내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싶은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라는 거예요? 3만 원이라는 얘기죠. 근데 잔액이 얼마 있어요? 7천 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3만 원이고 지금 있는 거는 7천 원이고 얼마만 더 하면 돼요? 2만 3천 원만 추가적으로 설정하면 되죠. 그래서 하변 대손 삼각비 대변에 대손 충당금 2만 3천 원. 질문 여기서 기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의 잔액은 얼마예요? 기말 재무 상태표에 표시될 대손 충당금의 잔액. 3만 원이죠. 뭐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지금? 그쵸? 네. 그래서 답은 뭐예요? 2번인가요? 오케이. 그 다음에 24번 했죠? 했는데 해볼까요? 다음은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추정을 위한 연령 분석 현황이다. 추정 분계 전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 원 있대요.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 삼각비는 얼마인가 물어봤죠. 자, 아까 우리 그거 연령 분석법 어떻게 했어요? 각각의 연령별로 있는 채권 잔액에다가 설정률을 곱했죠. 제가 76,500원으로 기억하는데 76,500원. 자, 76,500원이 뭐예요? 대손 예상액이에요. 76,500원이 대손 예상액인데 설정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 있어요? 5만 원 있죠? 그럼 이거 빼가지고 나머지 26,000원만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상태표에 외상매출금 770이었나? 77만 원? 77만 원이었고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나온 거예요? 76,500 이렇게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근데 지금 설정 전에 대손 충당금이 얼마가 있었던 거예요? 5만 원이 있었대, 미리. 내가 원하는 건 76,500원인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76,500원인데 5만 원이 있었으니까 추가적으로 얼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2만 1,500원만 대손 상각비 26,500원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12월 31일 분계로 나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물어보는 게 뭐예요? 손익계상서에 계상될 대손 삼각비 물어봤죠? 대손 삼각비는 이거죠, 이거. 대손 삼각비는 비용이잖아요. 그럼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 76,500원 이렇게 돼야 되는. 자, 25번. 25번. 주 3일에 매출 채권과 관련한 21년도 자료는 다음과 같다. 21년도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상각비는 얼마인가? 이것도 분계를 다 해보고 대손상각비만 쭉 모아보면 돼요. 분계를 다 해보고 대손상각비만 쭉 모아보면 돼요. 어... 이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봅시다. 분계를 같이 해볼게요. 자, 아우, 근육 생기겠어요. 어후. 자, 25번. 기초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래요?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여러분도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손 충당금을 기초에 10만 원 적어 놓고 그렇죠? 10만 원 이렇게 적어 놓고 1월 1일 기초란 얘기죠. 그다음에 3월 9일 매출 채권 12만 원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대손의 발생이죠. 대손 발생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손 충당금 우선 상기하고 모자라면 대손 상환비죠. 근데 12만 원의 대손이 발생했죠. 매출 채권인가요? 매출 채권 12만 원. 근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얼마가 있어요? 10만 원밖에 없죠. 그러니까 차변에 대손 충당금 10만 원 하고 모자라네. 그쵸? 어떻게 해요? 대손 상각비 나와야겠죠. 대손 상각비 2만 원 나오면 이때 대손 충당금 잔액도 바꿔줘야겠죠? 10만 원 다 깠죠? 잔액 빵이 됐어요. 이 상태에서 9월 9일 전기에 대손 처리한 매출 채권 7만 원이 현금으로 회수됐대요.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으로 회수됐대? 그렇죠. 그냥 현금 회수됐으니까 현금 들어오고 7만 원? 7만 원 현금 들어오고 대손 충당금 무작정 살리면 된다 그랬죠? 대손 충당금을 무조건 살리면 돼요. 회수돼. 대손 처리한 채권 회수될 때는요. 대손 충당금 무조건 살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9만 원이 7만 원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으니까 7만 원이었나요? 7만 원이 살았어요. 자, 그럼 채권 잔액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 됐어요? 다시 7만 원 다시 됐죠? 이 상태에서 바로 12월 31일이네. 매출 채권 기말 잔액은 1,000만 원이며 추정률은 1%이다. 그러면 12월 31일에 설정해야겠죠? 매출 채권 잔액은 1,000만 원이며 그쵸? 여기에 얼마? 1%를 설정하고 얼마예요 그러면? 10만 원인가? 10만 원이고 설정 전 대손 충당금 잔액 얼마 있어요? 여기서 우리 7만 원인 거 알 수 있죠? 7만 원 해주면 얼마만 해주면 돼요? 10만 원만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변에 대손 충당금 3만 원, 차변에 대손 상각비 3만 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면 다가 상금을 12월 11일 3만 원 더 해가지고 결국 10만 원 됐고 그쵸? 물어보는 거는 뭐예요? 대선 올해 계상될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대손 상각비를 물어봤으니까 2만 원과 3만 원 총 5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26번 마저 해볼게요. 26번까지만 하면 돼요. 다음 자료에 의한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얼마인가? 와, 이거 아까 한 거랑 완전 비슷한 건데 좀 더 쉬운 버전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외상매출금 회수액은 외상매출금 차변 대변 T 계정에서 대변이죠? 외상매출금 회수. 외상 T 계정에서 외상매출금 대변 찾으시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우고 바로 해볼게요.
자, 볼까요? 외상매출금 전기 2월액이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인가요? 100만 원이 전기 2월액이래요. 기초에 100만 원이 있었고 외상매출금 회수 즉 감소만 찾으면 돼요. 감소. 그쵸? 기초 있고 증가 감소 이용해서 증가 감소해서 기말이 되는데 하나씩 봅시다. 기중의 대손 처리액이라고 돼 있죠. 기중의 대손 처리액. 대손 처리하면은 분계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차변만 앞에서 다뤘지만 어떻게 돼요?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되면 어떻게 돼요? 외상매출금이 감소하죠. 대손 처리하면 외상매출금이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대손 처리하면 외상매출금이 감소해요. 그쵸? 그 다음에 기중의 매출액 있죠? 매출액. 기중의 매출액인데 상품 매출이라고 칩시다. 상품 매출 300만 원? 300만 원인데요. 문제는 거기 뭐예요? 전액 외상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차변에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매상 매출금 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즉 300만 원이 다 어디 들어가야 돼요? 차변에 증가에 들어가겠죠? 이게 증가 3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정보가 있어요? 외상 매출금 차기 2월액이라고 적혀 있다. 차기 2월액. 이게 뭐예요? 기말 잔액이죠? 우리 했잖아요. 마감할 때. 차기 2월이 결국 뭐예요? 내년에 넘길 잔액 160만 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 그냥 산수지 뭐. 기초에다가 단기 증가를 더해서 단기 감소를 뺀 게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16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죠? 증가는 얼마예요, 총? 올해 증가는 400이고 올해 감소한 거는 10에다가 회수된 것도 있겠죠. 이거는 대손이고 이거는 대손으로 감소한 거고 이거는 회수로 감소한 것도 있겠죠. 네? 그럼 다 나왔지. 400만 원에서 10만 원 빼고 X를 빼면 160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는 할 수 있겠어요? 400만 원에서 10만 원도 빼고 뭐도 빼고 남은 게 160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X는 얼마예요? 아니 그러니까 400만 원 빼기 10만 원 빼기 X는 160만 원. 이거 풀면 되겠죠? 390이고 160에서 390 빼면 얘는 230. 여기 즉 230만 원이 들어가야지 이게 딱 16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야 되죠. 회수는 대손도 회수고 이렇게 예상 매출금의 감소는 못 받았거나 받았거나 어쨌든 감소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7번은 X 그거는 보지 마세요. 별로 뭐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27번은 안 풀게요. 27번 안 풀게요. 자, 다 됐습니다. 이제 강좌자산이 다 끝났어요. 오늘로. 다음 주부터는요. 재고자산하고 뭐 유형자산 뭐 이렇게 나가는데 또 한 주 잘 아니 한 주랜다. 주말 잘 쉬시고 그렇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